여지껏 부모가 보여주고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게 되면은 절대 흙수저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요새는 수저 계급론이 참으로 다양해졌더라고요.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뿐만 아니고 플라스틱 수저, 플래티늄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등등 많은 수저 계급론이 나와 있어요. 20대 청년이 흙수저 부모 특징 25가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낳아준 것만으로 낳아준 값 입에 달고 산다. 공부하라는 말만 하고 방향성이라든가 공부 방법을 못 알려준다. 성적은 금수저 아들과 비교하고 의식주는 아프리카와 비교한다. 불로소득은 나쁜 거라며 노동으로 인한 소득만이 정당한 거라고 한다. 문지방 밟지 마라, 베개 세워놓지 마라 등등 온갖 택도 없는 미신 다 믿으면서 정작 필요한 미래 정보나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 기타 등등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 영화 기생충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몰라도 되는 인간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까발려서 듣게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배움이 없어서 무지하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부모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또 그 청년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혐오감의 시선이 느껴져 갖고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여기서 흙수저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생활의 개선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사회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흙수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나에게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흙수저를 탈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를 열심히 굴려라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식견을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식견을 기르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시스템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해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from system to system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커피숍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알바 마인드는 시간 동안 일하고 돈 받는 겁니다. 가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로 손님층이 어떤 계층이고 잘 나가는 메뉴가 무엇이고 가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금수저 마인드는 일단 내 일의 업무 범위 파악합니다. 가게 돌아가는 시스템 파악합니다. 또 인력 구조라든가 발주 시스템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모두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내면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나름의 계산을 하는 거죠. 몇 달 일하면 개선 사항까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입 밖에 내진 않겠죠. 한 3년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돈도 열심히 모았고 대출 받아서 내 커피숍 냈습니다. 그럴 경우 3년 동안 일한 가게에서 단골 손님 만들어서 그 손님까지 빼옵니다. 초창기 매출 잡아줘서 굳이 마이너스 안 내고 가게 운영을 하는 똑똑한 사람인 거죠. 감이 딱 잡히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골목 식당의 백종원 씨가 이런 분이시죠. 음식점을 가면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다 훑죠. 소유진 씨랑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맛집 리스트만 70개를 준비해서 간 사람입니다. 실은 백종원 씨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식재료를 다 맛보고 한 사람이에요. 좋은 식당도 많이 가봤겠죠. 그런데 어디 식당만 가봤겠습니까? 이러저런 장소들을 많이 가봤겠죠.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스템을 보는 눈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만약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백종원 씨가 외제차 딜러를 하더라도 전국 탑을 찍었을 것 같아요. 또 백종원 씨가 의대를 왔더라면은 아마 지금 나이쯤 되면은 종합병원 하나 세워갖고 이사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초코파이 잘 파는 사람이 외제차도 잘 팝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스템을 보는 눈을 갖춘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라 입니다.
뭐 좋은 대학을 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만약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케팅책 열심히 읽고 경제경영서 열심히 읽고 돈도 내고 강의도 듣고 잘된 사업체가 있다 이러면은 견학도 열심히 가라는 말이죠. 제 굉장히 친한 친구 얘기야. 이거 실화예요. 그 친구가 지방 전문대를 나왔는데 모 대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대기업에서 복사기를 렌탈을 하잖아요. 복사기 고장나면은 수리기사 부르죠. 근데 그 아저씨 오시면은 일일이 다 옆에서 메모를 하면서 복사기 토너 가는 법이라든가 이걸 다 익히고 평소에 복사기 사용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다 질문하고, 그래서 인턴을 마칠 때쯤 대기업에 일하는 정직원들이 누구씨 이번에 공채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꿈에도 그 대기업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친구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 인턴으로 15명 들어왔고 이 친구를 제외한 14명 중에는 스카이 출신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채 합격해서 그 대기업의 정식 직원이 된 거죠. 물론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은 더 좋은 대기업을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친구 입장에선 이건 인간 승리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일의 시스템을 보는 일머리가 있었던 친구인 거죠. 또 국가를 예로 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가 됐죠. 미군이 20년 동안 돈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그런데 답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낮은 문맹률이었거든요. 전 국민의 50%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실질적 문맹률은 80%였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양성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총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군사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이 포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보세요. 부산에 피난을 가서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던 교육열이 높은 조상님 덕을 본 나라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끝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사는 것이 힘들어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을 갈아 넣어라입니다. 실은 노동자 계급으로 갈수록 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흑수저 부모 특징 25가지를 쓴 그 20대 청년의 눈에는 자기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저런 글을 인터넷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기준에서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끼리끼리는 사이언스거든요. 부모가 어울리는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런 대로 잘 산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 무리의 다른 사람들은 깽판 치고 일 안 하고 자식들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래도 나는 일은 열심히 했고 자식들 의무교육은 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리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했을 뿐이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게 노력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 일을 하든지 간에 10년을 갖다가 몸을 갈아 넣으면 그 분야에선 전문가 소리 듣고요. 적어도 밥은 잘 먹고 삽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몸을 갈아 넣으란 얘기는 우직하게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난한 마인드의 부모들은 자기 관리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자기 관리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하루 일과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커리어 관리, 건강 관리, 주변 인맥 관리, 이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삽니다. 만약 내가 흑수저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 자신의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 시간을 한번 보시고 얼마나 나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살고 있냐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지껏 부모가 보여주고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게 되면은 절대 흑수저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말씀드릴게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독하게 공부해서 흑수저를 탈출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막노동과 목공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마음이 틀어질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베서 혈서를 쓰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몸을 갈아 넣을 때 꼭 머리를 같이 굴려야지만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셀럽들이나 유명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빽빽한 스케줄 다 소화해내가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돈을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로또가 유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흑수저의 마인드를 바꿔라입니다. 스스로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어요. 나는 흑수저라서 안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얘기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존에 급급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미리 그어놓는 거죠. 내가 커피숍에 직원으로 일해야지 무슨 돈이 있어서 커피숍을 차리겠어. 내가 과외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겠어. 잘하는 게 없는데 오너가 그지 같아도 이 회사 그냥 다녀야지 하는 거죠. 세상이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세팅이 되면서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소 시니컬해지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제 주변의 지인 중에 금수저 출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안 해도 금수저들은 대대손손 금수저로 살고요. 반대로 흑수저들은 대대손손 흑수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다르게 탁월한 자식들만이 부모가 만들어준 팔자를 벗어나서 내 자신의 수저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흑수저라고 생각하고 패배의식에 젖게 되면 내 인생은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무슬람들은 하루에 5번 알라신을 향해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도 합시다. 하루에 5번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나한테 다짐을 하는 거죠. 나의 온 마음에 그 기운을 더해서 나는 흑수저를 탈출해서 꼭 금수저로 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흑수저를 탈출하기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머리를 굴려라. 이는 세상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세상과 미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두 번째, 몸을 갈아 넣어라.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흑수저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만 갈아 넣었지 머리를 같이 안 굴려서 그렇습니다. 흑수저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돈과 몸이 고단함만 평가해 갖고 정하는 거예요. 그 직업의 미래 전망, 내가 거기서 일할 경우 시스템을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그 기업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오너의 마인드가 어떤지, 나의 적성과 잘 맞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때려치고 나와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머리를 갈아 넣으란 얘기예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흑수저의 마인드를 바꿔라입니다. 절대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천박한 것이 아니거든요. 옳은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력이든 노력이든 가치이든 모든 것은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이사장, 오너랑 만나갖고 한쪽에 사직서를 주면서 작년에 나의 그 실력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연봉을 내고 하죠. 저도 한 10년 페이닥터 하면서 매년 단위로 10번 정도 오너랑 연봉 협상을 한 것 같아요. 모든 전문직들이 많이 그러하겠죠. 어느 사석에서 또 변호사분이 한 얘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얘기할 때 돈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손해를 봤을 경우 환산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 내 몸값에 대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욕망과 목적만이 아닌 의지와 노력이 합쳐질 때 시너지가 돼서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흑수저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가 성공적인 금수저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